2026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예측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예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봐야겠죠? 우선 예측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있는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전망인데요. 이들이 왜 하필 2020년을 콕 집어서 지목했느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거대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원년이 될 거라는 거죠. 이론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한쪽에서는 코인이 새로 생겨나는 공급량이 딱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줄어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기관들의 새로운 수요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바로 공급 충격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암호화폐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긴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이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왼쪽의 비트코인을 보면 이건 아예 코드 자체에 반감기라는 게 설계되어 있어서 일정 시점이 되면 신규 발행량이 그냥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오른쪽 이더리움은 좀 다른데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코인 일부를 아예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유통량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방식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시장에 새로 풀리는 코인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6년 한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질 비트코인이 고작 16만 6천 개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양이죠.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방정식의 반대편을 봐야겠죠. 바로 금융계 거물들 월스트리트에서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수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세요. 무슨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뱅가드, 블랙록,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금융의 거인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고객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요. 지금 월스트리트가 디지털금을 찾았다고 흥분하는 모습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 파생 상품은 절대 안전하다고 확신하던 모습이랑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가 열광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거대 금융사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암호화폐를 사는 걸 주식 사는 것만큼이나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금융도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ETF.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직접 사서 지갑에 보관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포장해 놓은 금융상품이에요. 바로 이 ETF가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공급과 수요의 충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올해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의 양보다 ETF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의 양이 이미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자, 아까 제가 2026년 신규 공급량이 고작 16만 6천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과 같은 수요가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엄청난 수요가 비트코인에만 머무를까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석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심지어 XRP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 ETF로도 번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렇게 거대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규제가 생기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입니다.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의 전망을 보면 이런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의 총 운용 자산, 그러니까 굴리는 돈의 규모가 2026년까지 지금의 2배인 4천억 달러로 훌쩍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더 성숙해지고
예전처럼 막 하루아침에 수십 %씩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전통적인 자산처럼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건 암호화폐가 처음 가졌던 탈중앙화라는 이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곳에서 명확한 규칙, 즉 로드맵을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믿고 들어갈 수 있겠다 하면서 안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개가 넘는 새로운 투자 상품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월스트리트라는 거인의 수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거대한 두 힘이 부딪혔을 때 정말로 예측처럼 암호화폐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오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바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